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스타 타임입니다. 오늘은 김민재 선수 이적권에 관련해서 이야기하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굉장히 요즘 뜨겁죠? 국내 축구 팬들, 해외 축구 팬들도 모두 이 김민재 선수 이적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중국 이적에 대해서, 물론 아직 확정난 건 아닙니다만은 중국 이적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적료와 연봉을 듣고 나서 그 정도면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 분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댓글을 몇 개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과한 반응도 있습니다. 근면제 되자마자 중국 핵은 대체 크크크크 아시안컵도 코앞인데 그때까지 못 기다리나? 그때 잘하면 유럽 진출도 가능할 텐데 이건 그냥 유럽 진출이고 개인의 발전이고 다 내팽겨치고 돈 하나 보고 하는 이적이라서 더 똑같네. 장현수, 김영건, 홍종호 수비 유망주라던 애들 중국 가서 죄다 국대 욕바지 되고 실력은 실력대로 구려진 거 눈이 달렸으면 봤을 텐데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홍종호 선수는 유럽으로 갔었습니다. 아욱스부르크에 있었죠. 어휴 진짜 이래도 지동원 욕하고 싶냐? 지동원 아무리 자기가 잘 안 되더라도 유럽에서 계속 인정받고 싶어 지금까지 계속 뛰는데 뭐 이건 돈만 쳐보고 중국 가냐? 니들은 대한민국 축구를 빛을 낼 노력을 해야지. 돈만 쳐보고 바로 가냐? 뭐 이런 댓글도. 유럽은 개뿔. 딱 보아하니 중국에서 27살 계약 끝날 때까지 있는 다음에 또 언플로 유럽팩 추진한 이딴 기사 나오다가 J리그에 4년 계약 채우고 말년에 K리그 와서 은퇴 밟겠지 라는 식으로 또 저주에 가까운 댓글도 있어서 물론 뭐 이스타TV나 저희 뭐 히든풋볼이나 보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이슈가 된 마당에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저의 생각을 여러분께 공유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김민재 선수 현재 상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아직 100% 확정난 건 아닙니다. 이적료 100억에 연봉 40억이다 라는 기사가 나왔고요. 지금 중국에서 내년 시즌에 이적 규정이 좀 바뀔 가능성이 있고, 또 아시아 쿼터 규정도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 슈퍼리그에서는 외국인 선수 4명 보유에 3명이 출장할 수 있는데, 이게 아시아 쿼터가 다시 부활하게 된다면은 3명 플러스 1, 우리나라처럼 아시아 쿼터 선수를 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떤 분위기를 보고 난 다음에 김민재 선수의 이적건이 급무살을 타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일단 현재 나온 상황만 가지고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중국으로 이적을 한다라고 가정하에 현재 나온 금액은 이적료 100억에 연봉 40억, 4년간 총 360억 원의 이적이 되겠는데요. 굉장히 큰 금액이죠. 연봉 40억. 그리고 이 연봉 40억은 세후 금액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래 돈은 많이 받는 거 알겠다. 이적료 100억 정말 큰 금액인 거 알겠다. 근데 유럽에 왜 도전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 김민재 선수에게 들어온 오퍼가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죠. 김민재 선수의 실력을 의심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번에는 월드컵도 부상으로서 참가하지 못했었고 다른 해외 구단에 김민재 선수를 선보일 수 있는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에게 오퍼를 정식으로 한 구단은 없었고요. 물론 그 전에 해외 구단에서 그냥 문의 정도는 있었지만 그렇게 강력하게 김민재 선수를 원하는 구단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심 정도로 자기가 유럽에 나가고 싶어서 유럽에 나갈 수는 없는 노릇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유럽으로 이적한다고 하더라도 유럽 구단이 전북에게 100억이라는 이적료를 줄 구단은 없고요. 현실적으로 봐도 김민재 선수에게 40억 정도의 연봉을 챙겨줄 구단은 더더욱도 없습니다. 홍종호 선수 예를 들까요? 홍종호 선수가 2013년도에 아욱스부르크에 이적을 했는데 당시에도 아욱스부르크는 홍종호 선수 영입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했었고요. 물론 영입은 했었습니다만은 연봉이 5억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나는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당시에 홍종호 선수의 재능은 지금 김민재 선수 이상으로 대단한 수비수가 나왔다고 평가를 받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유럽 해외 구단에서 보는 시선은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민재 선수의 40억이라는 연봉은 굉장히 큰 금액이고, 지금 현재로서 해외 구단을 봐도 40억 정도 받는 수비수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선수의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산체스 선수가 한 39억 정도 받고 있고, 라포르테 역시 한 39억, 한 40억에 가까운 돈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아시아 선수를 예를 들겠습니다. 사우스햄튼에서 뛰고 있는 요시다 선수의 연봉은 약 32억이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보통 해외 쪽에서 나온 소스는 이거는 세전 금액입니다. 그러면 세후 금액은 이거보다 더 작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민재 선수의 연봉이 제가 여기저기서 주워 들은 건데 알려진 대로 세후 연봉이 40억이라면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금액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네, 요시다 선수는 32억이라는 금액을 받고 있는데 2009년에 네덜란드 리그 펠로에 입단을 했고요. 2012년에 소튼에 입단을 해서 7년차 프리미어 리그가
요시다 이 정도 금액을 받는다. 김민재 선수가 지금 유럽에 나가서 요시다만큼 성공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2살의 선수가 이적료 100억을 받고 연봉 40억. 지금 이 정도로 김민재 선수에게 지불하는 유럽 구단은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돈을 포기하고 유럽에 진출한다. 과연 이 금액을 포기할 수가 있을까요? 뭐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유럽에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유럽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많은 팬들이 처음에는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유럽에서 뛰길 바라고 있었겠지만 꼭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고 이적이나 연봉 책정은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지금의 이런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약간의 아쉬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이 금액으로 중국으로 이적한다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중국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럽 구단에서 관심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허나 지금의 기량을 유지한다면 계약 기간이 끝나는 4년 뒤에 만으로 26살입니다. 그때 유럽에 진출해도 늦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김민재 선수가 중국으로 가는 선택을 진짜 한다면 이 4년 뒤의 상황도 고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정리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지금 현재 김민재에게 들어온 유럽 구단의 오퍼는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적료 100억, 연봉 40억 줄 수 있는 유럽 구단도 없습니다. 세 번째, 정말 연봉을 다 낮추고 도전한다는 의미를 크게 두고 유럽에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과연 많을까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유럽 구단에 진출을 해서 이 김민재 선수가 뭐 맨유, 리버풀, 작게는 뭐 본머스, 크리스탈 팰리스 뭐 이런 데서 뛰면 참 좋겠지만 그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에 연봉 40억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그걸 포기하고 과연 유럽으로 떠나야만 할까요? 돈 거리지 마라 하지만 여러분 프로는 돈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뛴다고 해서 선수 생활이 끝나는 것도 아니고 이번 월드컵에서도 여러분 중국에서 뛰고 있는 김명건 선수에게 열광하지 않았겠습니까? 계속적으로 기량을 유지하고 성장시키면서 4년이 지나도 김민재는 26살이라는 나이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유럽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생길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봤을 때 김민재 선수의 중국 이적은요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이고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라고 저 개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과하게 김민재 선수에게 저주를 내리고 비판하고 이제 뭐 응원 안 하겠다, 너는 선수 생활 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연봉 5억과 40억. 연봉 5억도 크니까 야 이거 받으면서 도전 한번 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네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연봉 500만 원과 4천만 원.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저였다면 이미 중국어 학원 끊었습니다.